안녕하세요. 주식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들 쉽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강원랜드가 되겠는데요. 내국인 전용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갖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어떠한 이슈로 접근해야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랜드는 이제 2월 7일 날 실적을 이제 공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은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지나는 구간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랜드 지금부터는 조금씩 주가가 한 번씩 밀릴 때마다 담아둘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너무 공격적인 접근은 아직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동시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행산업 같은 경우에는 명목 GDP의 일정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 GDP, 그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낼 수 있는 카지노의 매출 총량 늘어나잖아요. 여기에 따른 강원랜드의 독점으로서 성장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뭐 새만금에도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지만 현재는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강원랜드만 2045년까지 현재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장을 기대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타격을 좀 크게 입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장이 제한되고 아무래도 VIP 중심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매스 고객들 중심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입장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를 좀 겪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회복은 되고 있지만 풀어야 될 과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보냐면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선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성 자체가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로 한 3시간 정도는 보통 전국 어디에서 가든 3시간 이상은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하고 가는 길도 썩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있는데다가 강원랜드의 시설 또한 이제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 수많은 입장객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분위기 자체도 좀 외국의 카지노가 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는 강원에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기에 불법 도박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성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뭐 스포츠 토토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카지노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어느새 100조 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가느니 여기에서 그냥 설마 단속 당하겠어 하면서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이렇게 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 접근성이라는 게 너무 큰 차이점을 낳다 보니까 굳이 강원랜드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는 여기에서 돈이 좀 소모되는 게 상당히 커져 있다. 단속 인력은 작년 기준으로 11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단속, 좀 사행산업에 대한 불법 사행산업을 통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 쪽에도 여러 군데서 홀덤펍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갈수록 예전만큼의 그런 좀 독점적인 지위를 생각보다는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불법 도박 시장을 진짜 때려잡아야 강원랜드의 빠른 성장 기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코로나 시기부터 이제 입장이 좀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ARS 추천 방식으로 입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ARS로 신청을 하고 바로 이제 입장 순번을 받거나 혹은 이제 후순위 이제 대기를 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리조트로 놀러 간다 했을 때 뭐 가족 연인들이 뭐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끼리 간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입장이 되지만 누군가는 입장을 바로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놀러 가면서도 이거를 꼭 가야 되나? 라는 이러한 물음표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객을 안정적으로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외부적인 변수로는 불법 이제 온라인 도박 그리고 내부적인 이슈로는 시설과 그 다음에 입장에 대한 어려움 이런 방식들로 인해 가지고 핵심이 되는 이 매스 고객층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최근 나온 리포트를 하나 보면은 VIP 고객이 늘어나야 좀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중 자체가 낮아요. 2023년 카지노 VIP가 전체 카지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9.9%에 불과하고 그리고 높았던 시기 2019년이라고 해도 16.7%에 불과합니다. 즉 매스 대부분의 고객 비중이 80%가 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소위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우수 고객들이 매출을 대부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업종과 시스템과는 달리 강원랜드는 좀 독특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IP의 회복보다도 이러한 내부적인 입장 방식의 개선 그리고 외부적인 이런 불법 사금 유형을 좀 통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나마나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2025년 상반기 중에 내부 영업장 면적이 좀 확대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게임할 수 있는 그 카지노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입장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입장 방식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공간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일반적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드랍액과 홀드율을 보통 보거든요. 드랍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카지노 칩으로 바꾸는 걸 의미를 하고요.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얼마만큼 이겼는지, 카지노가 얼마만큼 남겨 먹었는지를 이해하는 그 말하는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종의 드랍액이 P라고 본다면 홀드율은 일종의 Q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드랍액 같은 경우 그래서 2000년, 2021년에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매수 고객의 증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는 똑같은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좀 이렇게 소위 엣지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악랄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홀드율을 20% 이상으로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고 한다면은 그 옛날 드라마 뭐 올인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고 룰렛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가면서 숫자 뭐 1부터 48까지 이제 표시된 곳에 공이 떨어지고 숫자를 맞추던 아니면 뭐 홀짝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되는데 여기에서 외국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함정이죠. 꽝이라고 할 수 있는 번호가 0이 하나라가 있는데 강원랜드는 0과 00 두 개를 놓고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여기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니까 이 함정 카드로 공이 떨어질 경우에 카지노가 따가는 돈이 많아지는데 외국 카지노는 이 0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강원랜드는 함정 고객이 돈으로 있는 걸 두 개를 놓고 있다. 그래서 이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영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총 드롭의 카지노 방문객 수가 어떻게 좀 늘어지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성장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2024년, 2025년은 그래도 바닥을 좀 탈출할 수 있는 시기 점진적으로 내부 공간도 좀 늘리면서 입장 자체 좀 개선하고 그러면서 불법 도박에 대한 좀 단속을 좀 강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점진적인 좀 변화의 시기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은 다소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2월 7일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길게 횡보할 수도 있으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일종의 배당주로서 그리고 2025년 이후를 보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 내야 되는 그 일종의 세금 비용이죠.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익의 25%를 이제 냈다라고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매출의 13%로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그 기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좀 풀어야 할지도 의문이 될 거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수많은 또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인력들에 대한 그 인건비 부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좀 실적에 좀 부담을 주는 요소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새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40억가량 늘어나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할 만한 확실한 좀 변화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본격적인 좀 주가 상승을 그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변경하면서 예전에 이제 세전 이식의 25%의 이제 이 폐광지 지역 개발 기금을 냈던 것에 대해서도 이제 강원도와 강원랜드랑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다행히 강원랜드가 계속해서 이기기는 했어요. 이제 당기순이익의 25%를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순이익에서 주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빼고 계산해서 주느냐 하면서 이제 이 폐광기금 차이가 연간 3, 400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심까지는 다시 한번 강원랜드 손을 들어주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는 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돈을 주는 방식 자체가 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결론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다른 카지노랑 다르게 VIP 비중이 많아야 10%좀 넘는 수준이고 결국은 매스 일반 고객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게임을 해야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내부의 공간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 2025년 상반기에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부의 불법적인 카지노,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을 빡세게 단속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스 고객이 좀 늘어날 때 실적에 좀 폭발적인 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리스크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다 충분히 반영이 된 만큼 주가 뭐 여기에서 빡 올라가기는 쉽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뭐 15,000원, 16,000원 선 이 구간대에 계속해서 내려와 주는 시간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시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려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예금한다, 적금한다 생각하시면서 15,000원, 16,000원 부분에서는 관심, 16,000원 언더, 15,000원 부분에서는 관심을 좀 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강원랜드가 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실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편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